안녕하세요. 많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의 보존 치료로서 걷기를 선택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위해서 신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걷기를 하고 왔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걷기가 허리 디스크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걷기를 할 때 신발 선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16년 한 강의를 통해서 미국의 족부외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정말 한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바로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족부기공사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족부기공사라는 말을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들었었는데요. 치과기공사, 치기공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에 보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 발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족부기공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환자의 발 모양에 맞춰가지고 신발을 제작을 해주거나 보조기를 제작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따로 이제 그런 회사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발을 파는 대형 마트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오면 그분들의 발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딱 맞는 신발을 추천을 해주는 것도 족부기공사라고 하는 직업이 하는 일이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신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반드시 신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어떤 방법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위해서 오늘 제가 신고 온 신발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신발을 고를 때 첫 번째 요소는 신발을 한번 구부려 보라는 거예요. 신발을 매장 갔을 때 한 번씩 다 굽혀보고 사시죠? 이때 이 신발을 굽혔을 때 뻑뻑한지 아닌지만 구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자, 엄지발가락이 굽혀지는 부분과 새끼발가락이 굽혀지는 이 라인을 잘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우리 발 모양을 제가 지금 그림으로 올려놨는데요. 이 모양과 동일한 부위가 신발이 굽혀지는 게 좋아요. 자, 신발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굽혀볼게요. 자, 이렇게 굽혔을 때 이쪽 라인에서는 엄지발가락이 굽혀지는 곳이 굽혀지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굽혔을 때는 새끼발가락이 굽혀지는 라인에서 굽혀지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굽혀보다 보면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가락이 굽혀지는 부분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가 굽혀지는 신발이 있는데 이런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발을 굽혔을 때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굽혀지는 곳이 제대로 굽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신발 선택의 두 번째 요소는 신발을 한번 비틀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보니까 안전화도 있고요. 등산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 트레킹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 러닝화, 조깅화, 다목적화 또는 단화나 구두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신발마다 다 비틀어 보면 비틀림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럼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비틀림이 좋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안전화라든지 등산화 같은 신발을 신었다고 하면 이게 거의 비틀리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안정성에 맞춰져 있는 신발이다 보니 안전화나 등산화를 신고 걷는다라고 하면 척추에 무리가 좀 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캔버스나 단화 계열의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한번 비틀어 보세요. 되게 많이 비틀어질 거거든요. 이런 신발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오히려 너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비틀어 봤을 때 적절한 강도의 뻑뻑함은 이때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허리 디스크 환자의 신발 선택 세 번째 고려 요소는 바로 신발의 뒤쪽을 보는 거예요. 자, 뒤쪽을 볼 때 이 부분을 뒷보강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쪽을
힐탭이라고 불러요. 힐탭은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건데 간혹 보면 없는 신발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뒷보강이에요. 뒷보강을 여러분들이 신발을 한번 고를 때 한번 꾹꾹 한번 잡아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신발은 되게 부드럽고 또는 뒷보강이 없는 신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뒷보강이 걸어 다닐 때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요. 자,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띄워놨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가운데는 정상적인 신발의 모양이고요. 좌우가 이 뒷보강이 약한 신발들의 특징이에요. 뒷보강이 튼튼한 신발이라고 하면 걸어 다닐 때 뒤축이 흔들리지 않지만 뒷보강이 약한 신발들이라고 하면 발목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언제든지 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발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신발의 뒷보강을 보면 가죽이 덧대져 있거나 쇠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신발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신발이라고 고려하시면 돼요. 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의 신발 선택 마지막 요소는 신발의 아랫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신발의 아랫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구성돼요. 자, 발바닥이 직접 닿는 깔창 부위, 그리고 바닥에 닿는 밑창 부위,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창 부위인데요. 제가 2016년에 미국의 족부외과 전문의의 강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신발을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기능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능이 모두 다 다른데 일반인들이 선택할 때 이 부분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밑창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밑창은 1차적인 충격 흡수 작용과 함께 지면 반발력을 살릴 수 있는 신발인 게 좋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걷기를 하고 있는데 신발을 살폈을 때 이 홈들 있죠. 밑창에 있는 홈들이 닳았다라고 하면 걷기 운동 시 반드시 좀 고려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중창은 인체로 치면은 디스크 역할을 하고요. 자동차로 치면 서스펜션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충격 흡수의 역할을 해요. 중창은 마시멜로처럼 약간 좀 말랑말랑한 구조거든요. 자, 겉창하고 깔창 부위는 딱딱한 신발이 좋지만 중창 부위는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소재로 된 게 일단 일반적으로 좋은 신발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신어서 이 부분 중창이 갈라졌다든가 밑줄이 너무 많이 갔다든가 주름이 너무 많이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교체할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약하자면 깔창과 밑창은 조금 딱딱하면서 이 홈들이 잘 살아있는 것이 좋고요. 중창은 말랑말랑하되 얘가 너무 많이 구겨져 있지, 너무 많이 주름 잡히지 않는 신발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신발 선택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신발의 상태를 살피셔서 본인에게 안전한 신발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걷기 운동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